안녕하십니까. 토지대학 5분 동영상. 그래가지고, 제10편인데, 오늘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서나 또 이런 데에서 강의하거나 이런 내용하고 토지대학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시청하시기 전에 여기 방송에서는 책에 대한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북하신 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화면을 끄시고 다른 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내년도 2025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30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제4차 국가 간선망 도로 계획에 의하면은 북부권에는 4개의 고속도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구리에서 포천간 개통됐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문산간 개통됐죠. 그 다음에 현재 인천에서 강화까지 가는 거 공사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에서 양주 가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연천 가는 것도 이번에 착공 예정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우선은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이와 같이 5개의 IC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는 포스코 건설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자료는 이 책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고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2025년 이후에 착공 예정, 계획, 준공 예정인 고속도로는 전국에서 66개, 이 중에서 우리 토지대학, 땅꾼대학에서 찾아낸 IC는 233곳인데 여기는 지번으로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들은 어제 방송에 드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이음 지도에 나와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 20%도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음도로에도 안 나와 있다 그러는데 오늘 강의해 드리는 이 내용의 5군데의 IC는 이음지도 아니야 해레비에도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들은 이미 3년 전, 4년 전서부터 이 지역에 IC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미리 답사를 다녀오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자 136쪽에 게재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 고속도로 제3편에 봐보면은 고속도로 10개 중에 IC는 4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 양주 고속도로에 136쪽에 보면 IC가 5개가 나온다라고 그래가지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책자를 여러분이 보시든가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다가 저희 카페 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이 보통 여러분들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IC 생깁니다. 근데 여기 IC에 지번 하나 나온 거 보셨어요? 지번이 나오면은 자, 이 책이 벌써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여 권 이상이 벌써 나갔는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 전문가분들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이 책의 사건 이후에는 책 판매 사건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IC가 뭐가 생기고 몇 번지에서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출처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하고 문제가 걸립니다. 특별히 전문가분들 이 책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활용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국내에서 제 책이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멧돼지 출몰하고 사람 출몰하고 곰 출몰하고 호랑이 출몰하고 사람 출몰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호랑이 출몰하는 4번 지역이 가장 외진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곰이 출몰할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멧돼지가 출몰할 지역이에요. 이놈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고 이분도 다니고 그분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IC가 나오는 건 사람이 출몰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호랑이가 출몰할 지역에 가가지고 투자하면 성공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곰이 출몰할 지역과 멧돼지가 출몰할 지역,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셔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한 1, 2, 3, 4, 5번 5개의 IC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출발을 어디서 하냐? 두 군데. 이게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송추 IC 있는 데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정부 IC 있는 데서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양주 가는 서울에서 양주 가는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제1 외곽순환도로에선 두 군데의 IC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흥나들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송추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송추 IC는 제1 외곽순환도로에 송추 IC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도 또 송추 IC 쓰면은 혼돈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장흥 IC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흥을 지나서 송추 나오죠. 송추 다음에 의정부 나오죠. 근데 송추하고 의정부 사이에 바로 뭐냐면은 이 IC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 지역이 뜨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 책에다가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장암 IC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동에서 의정부로 가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도봉 차량 사업소 요 바로 전에서 신장암이라고 우리는 IC가 새로 생깁니다. 이게 새로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지번은 여기다가 게시해 놨어요. 그 다음에 녹양나들목이다라고 그러죠. 이 녹양나들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녹양역이 있죠. 녹양역의 왼편 쪽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나무가 아니고 주한 미군 부대였었던 자리예요. 이쪽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거 녹양나들목 일대는 난리가 나겠네. 거기가 어디야? 녹양 야구장 옆이야? 경기 북과학고 입구 있는데요. 그 일대는 난리가 나겠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 보시면은 녹양나들목에 봐보면은 어떻게 되냐? 녹양동 280의 3번지입니다. 여기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자료는 여러분들 지금 이음에 가셔서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유튜버 아니야 여러분들 전문가분들한테 아무리 해도 지번까지 해주는 건 저희가 첫 번째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번에 책자가 처음이 아니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2,000명 약 2,000명이 우리 진성 회원들은 이미 이 자료를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서부터 지역별로 나온 내용을 받아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이 첫 번째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녹양나들목 여기는 곰 잡으러 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녹양나들목 주변에는 여기 녹양역이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구나. 녹양동 280의 3번지 그래가지고 거기 우정 공공주택 있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주한 미군의 어디입니까? 지금 공여지역 미군 주한 미군 부대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알면 큰일입니다. 평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아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때문에 많이 가셨죠? 가면 여기 담 쌓여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뒤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광백나들목은 호랑이가 나올 지역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아닌데 그쪽에 가면은 그 방성리 있는데 그 가게 되면은 거기 공원묘지 맞습니다. 거기 일대에 광백저수지 그 끝쪽으로 올라가면 광백저수지 있죠. 광백저수지 바로 앞에 산 88의 3번지에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얘기하는 동두천 가는 방향 쪽인데 이쪽은 백석 가는 방향 쪽인데 두 군데 IC 두 군데의 입구를 갖다가 상당히 번창하게 되죠. 그거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이 지역의 도로가 시도 30호선이에요. 여러분이 검색어 쳐보세요. 방성에서 삼북인데 여기가 방성이고 이쪽이 삼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시도 30호선을 치면은 이 내용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요게 4차선에서 2.5차선까지 해서 확장을 바로 여기에서 I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계동 724의 5번지는 3번 국도에서 나오고 방성리 87의 29번지는 이거 백석 가는 도로변에 그 도로변에서 진입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광백 IC는 범 잡으러 가자, 호랑이 잡으러 가자 그러는데 여기는 군부대에다가 그린벨트니까 어차피 투자를 못하니까 입구 쪽을 갖다가 여러분이 노려보셔라 라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양주 분기점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어제 설명드린 어딥니까? 이제 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의 정션 체인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페나들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하페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 양주에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상페리 알 거 아니에요. 상페리는 상페리가 아니고 상패동입니다. 상패동은 뭐야? 동두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마을에서 위에 있으면 상패고 밑에 있으면 하패인데 이것이 경계가 나눠진 거예요. 뭘로? 동두천과 양주로 나눠지고. 그 여기 보면 동두천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어디예요? 양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동두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연천 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계속될 예정이구나. 그러면 제일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국가산단이 있고 그리는 쪽으로 발전이 되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제일 정확하게 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노사 노선 예정 그래가지고 보면 은연면 도아리 요건 그 옆에 집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원인데 전고금 마포리 산 1-21번지로 나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두천의 좌측 방향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구나. 전곡의 왼쪽, 그러니까 어디냐, 파주 적성 쪽하고 연결되게끔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맞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녹양역과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양주역, 이게 경계예요. 이것도 경계. 아래쪽은 의정부, 위쪽은 뭐야? 지금 양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대의 개발이 45만 평이에요. 종합적으로 현재 입주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입주가 개발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상당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기는 의정부야 여기는 양주야 나누지 마세요. 이거 경계로 불분명해요. 아무리 가도 못 찾습니다. 행정기관 아니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녹양역과 양주역을 하나로 묶어놓고 양주 역세권 개발, 양주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아까 우정 공공택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녹양 IC가 생기는 거예요. 녹양 IC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3번 기존의 국도인데 이게 3번 우회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이쪽으로 그동안에 신도시니 뭐니 오른쪽으로 발달이 돼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도 발달이 되겠구나. 어느 백석지구로, 광적지구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으로도 발전이 이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지역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죽기 살기로 된 의정부 공공택지 우정지구 있는 데가 지금 우정 IC 나온 데가 최고랜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테크노밸리와 양주 역세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야? 밑에 있는 녹양 아래쪽에 군부대 있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성이라 우리는 내용으로 저는 추적을 해봤어요. 자, 이건 그거에 대한 자료예요. 우정지구에 대한 자료, 양주 역세권의 개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정공공과 녹양 IC를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게끔 해놨는데, 여기서처럼 여기에 IC가 나오게 되는데, IC 후보지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음지도 어제 강의해 드렸을 때 양주에서 파주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이음 지도에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개발계획, 테크노에 대한 개발계획, 이거 자료가 이거예요. 이 자료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예전 같으면 지금 짜장면 5,000원, 6,000원에다가 7,000원, 8,000원, 9,000원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전 같으면, 작년 같으면 25,000원이면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요. 왜냐, 이거는 종이 지질도 두껍습니다. 칼라이다가 보니까 34,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는 보낼 수가, 여러분한테 들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서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3만 원짜리 코팅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의 반도체 개발 지도입니다.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점이 보는 건 유의할 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광어는 책자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개발 총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총남은 옛날에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만 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6만 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 토지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또 평생 동안 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단돈 1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이제 고속도로 책자, 또 그 총남에 대한 어마무시하게 큰 자료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에 얼굴 보일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분이 얼굴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노인네 얼굴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지도 개발하고 평생 컨설팅을, 카페에 들어오시면 컨설팅 해드리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회원번호는 몇 번인데 몇 번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점검을 해가지고 평생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컨설팅 하나 받으려고 해서 여러분 10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백만 원이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모두 해가지고 10만 원의 서비스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010-7233-8061라고 그러는 게 기업은행의 평생 구자인데, 구자 이름은 정재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10만 원 보내시고 반드시 받을 주소를 문자로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의 자료가 모두 나가고, 그 다음에 총남 책자를 봐보시면 회원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나를 정회원에 가입을 시켜주셔. 그러면 가입이 되면서 여러분은 컨설팅을 무료로 평생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해서 미안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